오늘 아침에 모닝스쿨을 들으면서 인지선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립박수를 쳐주면 내가 쳐줌과 동시에 나도 그런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앉아있지만 일어선 것처럼 네, 큰 함성 박수로 저희 2천만 장자 조규철 스폰서님 나오실 때 큰 함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네, 알겠어요. 됐어요. 네. 야, 네, 괜찮아요. 예, 더 이상한데요. 혹시 어제 사회 보신 분 맞나요? 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제 뒤통수란다. 뒤쪽에 있어가지고 잘 못 봤거든요.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야, 사회를 어떻게 저렇게 진행을 저렇게 세련되게 잘 보냐. 나는 예전에 그 사회 잘 보는 몇 분 있었거든요. 사업자 중에 뭐 김은실이나 아니면은 이금희처럼 보는 사업자가 누구지? 이금희처럼 사회 보는 친구 있잖아요. 아, 정희진이나 그다음에 뭐 최혜원 사장이나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대를 잇는 새로운 이렇게 멀쩡한 젊은 사회 잘 보는 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연식이 좀 된 사람 중에서 찾았네요. 하여튼 그건 다시 좀 잘 좀 봐야겠어요. 그렇게 프로 사업자가 아니 프로 진행자 같아요. 네, 센스도 많고 그래서 어제 되게 감사했어요. 그 아들이 존경한다 그랬는데 가까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주 보면 가끔 보면 좋을 수 있는데 항상 같이 있으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 그러죠?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 공기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참 여러분들의 그룹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와서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지금 그룹장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항상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뭉개잖아요. 뭉개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누가 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집에서도 작은 며느리가 가끔 와가지고 헤헤거리고 가면 작은 며느리 이뻐하는데 항상 같이 있는 큰 며느리한테는 예,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룹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룹장님들을 위해서 박수, 아까 같은 삼성 박수. 여러분들의 그룹장과 여러분들의 상위 포인트 리더와 이런 분들이 참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같이 많이 지낼 때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임분들이 모이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도 남다르고 눈빛도 남다르고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앞에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바람을 잘 잡아줬나요? 그래서 그런가? 기타를 막 날리고 오늘 되게 다른 시간은 아니고요. 특별한 제가 트립을 다녀와서 또 회사랑 많은 대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근데 메신저가 있으면 그 메신저와 같이 하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반자가 없으면 아무리 지가 뭘 해도 날개짓을 못 하거든요.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필요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 리더들이 있으면 결국엔 그들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나자 했더니 제가 모르는 얼굴이 무지하게 많네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 내년에 방콕도 도전하고 또 리크루팅 능력이 되고 이런 분들인가 봐요. 셀 리더들이신가 봐요. 여기 지금 몇 개 혹시 제가 아까 보니까
이선숙 사장님도 와 있던데 리치랜드에 그때 다시 리치랜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 그 뒤에 앉아 계시군요. 세진에서는 자리를 안 뺏기는군요. 그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몰게 앉았네요. 그래. 그때 지난주에 미팅을 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인 거죠? 네, 그때 못 온 사람들이 이제 오늘 다시 온 거죠. 오케이. 잘했어요. 왜 한 번 오라 할 땐 안 오고 왜 딴 데 할 때만 저는 여기 그다음에 그러네요. 마더에서 오신 분 어디세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앞자리에 와 있어요? 일찍 왔어요. 야, 이경혜 사장님 엄청 화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만큼을 앞자리를 뺏기 이제 가서 혼났다 이제 끝나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사업할 때 회사 행사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한다.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먼저 하는 일이 한 바퀴를 쫙 돌아요. 어느 팀에서 앞자리가 있고 어느 팀에서 중간 정도에 있고 어디 팀에서 뒷자리에 있나 그걸 항상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길을 판단하고 역시 앞자리에 가서 많이 몰려 있는 팀이 좀 약간 저돌적이에요. 저돌적이면 잘해요. 그렇죠? 리치랜드는 저돌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다 와 있었구나. 그렇죠? 응? 네? 아, 양보한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양보의 미덕은 뭐라고 얘기해 주셨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어찌 됐건 여기는 좋은 점이 저 뒤에까지 눈이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소리는 괜찮아요? 좀 울리나요? 네, 저 되게 신경 쓰죠 소리에.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리에 신경 쓰는 이유는 제가 들을 때 오래 들으려고 하면 귀에 계속 이게 싹싹 들어오지 않으면 울리면 오래 못 듣겠다고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25주년 꿈의 트립을 향한 심플 그로스라고 하는 주제로 시간이 벌써 20분이네. 짧은 시간에 걸쳐서 길지 않게 한 2시간 반 정도만 진행을 할게요. 네. 12시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네. 25주년이면 아시죠? 어떤 건지. 결혼을 해서도 25주년이 지나면 은혼식을 하고 뭐가 있나 봐요. 25주년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건가 봐요. 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됐다. 사람이 둘이 살아도 참 잘 살았다. 이런 게 되는 게 25주년인가 봐요. 기업도 25주년이 되면 이 기업이 25주년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반석에 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5주년 꿈의 트립을 향한 심플 그로스,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하게 성장할 건가, 단순함이 어떤 건가, 또 복잡한 게 어떤 건가, 우리가 또 내가 복잡하게 하나 단순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할 때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이 뉴스킨의 사명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안 외워도 다 알죠? 혹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 외울 수 있나 한번 봐볼까요?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게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뭐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해짐되는 것이다. 혹시 이거를 아직 못 외우는 분은 없겠지? 이거 이러지? 못 외우는 분은 없겠지? 이 정도 하는 분들은 혹시 못 외운다면 한번 외우면서 종종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이게 딱 가슴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나도 잘 살려고 이 사업을 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거 무조건 전달해야 돼라고 하면서 가슴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누구 만날 때 나 이거 오늘 무슨 자료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뭐부터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질문하면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냥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탁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준비 안 해도 돼요. 뭘 어떻게 설명해야지? 리크루팅을 해야 되나? 뭐 리크루팅을 해야 되나? 제품을 소개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어찌됐건 이게 딱 떨어지면. 왜냐하면 그냥 이건 해야 되거든. 이게 탁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오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이 딱 그냥 이 제품을 안 쓰면 안 돼요. 이 제품 외에는 이거는 정말 이거 써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굳이 뭐 막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게 이러해서 이 제품이 좋다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떠오르는 말하면 돼요. 그게 제품도 잘 나가고 그게 사업도 막 전달이 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작두를 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케이스는 두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거라 그러거든요. 두발 자전거도 여러분 난 두발 자전거 40%는 탈 줄 알아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해요. 두발 자전거는 타냐? 못 타냐예요. 그냥 딱 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좀 더 세련되게 타냐? 아니면 좀 약간 아직은 좀 미숙하게 타냐 그거지 타냐 못 타냐예요. 어느 순간 딱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냥 되게 편해질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누구건 막 아무 상관 없잖아요. 누가 봐도 뭔 상관이야.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막 전달하는 것뿐이니까. 오늘은 이 내용 갖고 좀 얘기할게요. 누스킨 목표와 네트워크 분질. 그다음에 누스킨이 정한 목표가 있고요. 네트워크의 분질이 있고 그다음에 관점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정한 전체의 목표, 그다음에 또 각각의 개별의 목표를 어떻게 그걸 달성할 건가? 달성해야 되거든요. 달성할 거예요. 그리고 달성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도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사업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할까를 한 번도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막 그냥 얘기하게 되죠. 주저없이 사정없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간단해요. 나랑 누스킨 하자예요. 나랑 누스킨 하자가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한 번도 누스킨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자라고 얘기하지.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예 안 하면 돼요. 하자라고 했을 때 안 하면 제품 쓰면 돼요. 그렇죠? 사업을 안 하면 제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할 거고요. 이번에 모나코 트립에 왔을 때 신규 팀밀리트를 한번 나와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규만. 그러니까 그 동안에 팀밀리트 트립을 못 오다가 처음으로 오신 분들만 이 자리에 이제 온 거예요. 약 300여 어카운트니까 인원수로 치면 600여 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혼자 올라온 분도 있고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47어카운트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하와이에 트립에. 근데 올해 93어카운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딱 2배에서 한 명 모질라는 2배가 온 거죠. 그래서 되게 앞으로는 이 팀밀리트 숫자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늘면 늘었지. 왜냐하면 1만, 2만, 3만, 4만 라인이 되면 이 팀밀리트 트립이 오기 때문에 1, 2, 3, 4를 하나를 만들면 이게 잘 우리 사업의 특성상 이게 갑자기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늘면 늘지. 그래서 그런 특성상 아마 이 숫자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느는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93억 카운트가 왔으니까 앞으로 93억보다 줄진 않게 이제 내년부터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팀밀리트 트립이 어떨래나 저기는 확 와달래 이거를 보여주면 많이 왔다 좋겠다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 들을 때 백만장자가 와서 강의를 할 때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나랑은 좀 다른 사람, 좀 탁월한 사람, 좀 뭔가 능력이 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지 나랑은 좀 약간 다른, 약간 질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만장자가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랑은 다른 사람이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고 잘하고 저렇게 발표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특별히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티밀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티밀트가 처음에 접할 때 아 저기를 갔다 온 사람은 좋겠다 하지 마음속에 아 나도 저 자리 나는 저 자리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네.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겠지만 저기 확 와닿지 마세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막 와닿으세요라고 제가 못 하겠어. 왜냐면 예. 그렇지만 뭐 안 와닿지만 그거를 갑자기 여기서 방향과 이게 헷갈려 가지고 이것 좀 잠깐 꺼줄래요? 추워. 이경혜 사장님 나한테 썩내겠는데 왜 와닿지 않냐고 얘기하냐고. 저 양반이랑 나랑 약간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 방향은 이 지향점은 같은지 몰라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저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와닿지 않으면 괜찮아요. 와닿지 마세요. 그 아까 이유는 나도 안 와닿으니까. 네. 왜냐하면 저걸 탁 보고 아 나도 저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저거는 좀 나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내게 되면 될수록 엔진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저는 후자이고 저걸 와닿고 딱 점을 찍어놓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돌진적이고 저돌적이고 약간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풍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있으니까 와닿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신규 티뮬레이터 가구는 싶으세요? 네. 목소리 보니까 와닿는 분이 은근히 더 많네. 큰일 났네. 본사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모나코 티밀레트림 내내 이 슬로건을 갖고 계속 얘기했어요. 회사는 무슨 슬로건을 계속 얘기하냐면 드라이브 투 파이브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갔다 오신 분이 얘기는 했나요? 못 들어본 것 같네. 아 못 들어봤어요? 얘기 안 했어요 이경혜 사장님이? 10번도 더 말했는데 이 친구는 한 번 얘기했으면 기억을 할 친구인데 이 친구야 기억 잘하는 친구. 이거 조은수 그게 못 알아들었대. 끝나고 미팅 좀 해봐요. 드라이브 투 파이브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주행한다 얼루 파이브로 뭐 그 얘기죠. 주행한다 파이브로. 주행한다 파이브가 이게 좀 약간 말이 좀 그렇죠. 그러면 박차를 가하다 뭐 의역하면 박차를 가하다 5로 5가 뭐냐면 회사는 지금 한 2.5빌리언 정도 매출액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불 정도 매출을 하는데 회사가 수년 내에 5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에 한 5조 이상의 회사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근로주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들의 목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드라이브 50억 불이라고 써 있네요. 예. 하나로 한 5조 정도 넘는 거고요. 회사로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또 이렇게 박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 중에 드라이브 투 원, 즉 1조 정도의 매출, 즉 1빌리언 정도의 매출액을 하겠다. 우리나라 한화로 약 연매출 1조 정도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조가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잡고 다양한 기회, 다양한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다양한 사업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봐보세요. 1조의
기업을 하겠다. 이 두근거려요? 그래요, 진짜로? 나는 별로 안 두근거리는데 회사가 일조가 되겠다. 별로 안 두근거리고 저는 별로 안 두근거리더라고요. 뭐 회사가 15,000명, 2만 명의 사업자를 만들겠다. 그래도 이렇게 딱히 내 것 같지 않고 그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 세계 매출액이 뭐 드라이브 투 5 50억 불의 기업이 되겠다. 그럼 회사가 저럴려나 보다. 이게 나랑은 좀 내 매출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이런 것들을 논해요. 특히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모나코 트립 가서 회사랑 몇 번 미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요 KPI 여러 개의 KPI가 있죠. KPI도 다양하지만 KPI는 일반 경영학에서 다 쓰는 용어예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핵심 성과 지표라는 용어로 우리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기 회사만의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다양한 성과 지표가 있죠. 그 중에서도 미팅을 하는데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1년 6개월 안에 소비자가 생겨서 6개월 안에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고 1년이 지나면 몇 %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AR로는 각 이그젝티브당 몇 건이 되고 평균 구매 회원 수는 평균 몇 명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각 이그젝티브당 소비자 회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뭐 사업자 유지율 내가 이그젝티브가 되면 6개월 안에 몇 %가 죽고 죽는다고 하면 좀 그러나요? 네, 드랍되고 1년 안에 돼지고 이렇게 1년 안에 몇 %가 드랍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막 다양한 논의를 피는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저도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회사에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우리 사업자인 차원에 이게 제가 사업자로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다.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다. 그 솔루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돈 많이 버는 거? 저희 입장에서의 솔루션은 간단해요. 뭐냐면 2배로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지금의 사업자보다 2배가 되면 돼요. 그 모든 지표가 올라가요. 구매 현수도 올라가고 퍼센티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평균 구매 회원수 이그젝티브당 소비자 수를 12명에서 어떻게 하면 20명으로 늘릴까를 걱정하지 말고 이그젝티브 숫자를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꾸 그 안에서 지금 있는 이그젝티브를 어떻게 잘해서 유지율을 높이고 유지율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유지율 높아가지 않아요. 그냥 지금보다 딱 2배 사업자가 생기면 저거보다 딱 2배 퍼센테이지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심플하거든요. 잘 보세요. 앞으로 두피 제품도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죠. 두피 들어온다 그러고 새로운 뭐 디바이스 우리 지금 루미스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젊은 사업자들 수도 있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루미스파가 들어와서 아니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두피 제품이 들어와서 또 앞으로 들어올 남성용 디비전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전체 내 1대, 2대, 3대 이렇게 매출액이 합쳐가지고 10,000포인트야. 그 10,000포인트가 잠깐 20,000포인트 될 수 있어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업자 수가 5명이야. 그 사람들을 각각이 3,000포인트 하는 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로 늘리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3,000포인트 하는 사람 5명이 10명이 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해야지 자꾸 이 안에서 디비전드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거 우리 지금 제품도 너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제품에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본질을 까먹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지 그 같은 네트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런 프로모션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 프로모션, 사업 프로모션 이런 것도
사업자를 늘리는 거가 아닌 프로모션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사업자를 늘리는 거 아닌 뭐 소비자를 이렇게 하면 잠깐은 늘 수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두피 제품군이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다운라인이 3,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10,000포인트를 계속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3,000포인트 하는 사람은 그냥 또 3,000포인트예요. 두피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의 네트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제품군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깨우치고 있어야 돼요. 자꾸 뭐 들어와야 된다, 뭐 들어와야 된다. 더 이상 안 들어와도 된다니까. 뭐 들어와서 조직이 확장하는 거다. 그럼 오케이. 두피라고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조직이 확장해. 괜찮아.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와서 조직이 확장해. 괜찮아요. 근데 자꾸 그 안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한다? 이거는 네트워크의 본질을 잠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네트를 숫자로 확장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전 20년 넘게 했잖아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냐면 이 그만 벌고 싶어도 더 벌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곧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속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에서는 죄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번다고 나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뭐 쉬어야지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조은숙이 당신은 계속 100만 원만 벌어요. 그 정도만 벌고 계속 있어줘요. 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계속 80만 원만 벌래요? 계속?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어줘요? 그 소리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정도면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단점이에요. 일반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장인 정신만 있으면 그 정도 매출력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100년, 200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지만 네트워크 조직은 그렇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네트를 확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요. 지금 우리 사업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단점이에요. 그게 돈을 그만 벌고 싶어도 계속 더 벌어야 되는 숙명적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뭘 해야 되냐? 내 다운라인들을 3,000 하는 사람을 5,000을 만들 생각하는 게 아니고 3,000 하는 사람은 계속 3,000 하더라도 숫자를 늘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다. 이거 봐보세요. 복잡하냐 단순하냐.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봤어요? 여기 이 젖소. 이거 60만 개의 우유를 만들어낸 젖소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젖소예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소한테 이렇게 다량의 많은 젖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다양한 과학적인 거, 다양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 이런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소한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건강하게 보여요. 이 10,000포인트 하는 사업자를 계속 할래요. 그냥 3,000GV 하는 사람을 3,000GV 하는 사람을 여러 건강하게 만들래요. 3,000GV 건강한 여러 젖소가 낫지. 이렇게 이거 한 젖을 젖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소한테 이렇게 많은 젖을 양산을 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거는 이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얼마나 건강해 보여. 날씬하잖아요. 3,100개 못해. 3,500 하고 그렇죠? 때로는 2,000 하는 이제 막 갓된 소는 2,000 할 수도 있어. 이런 소들이 여러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단순 심플함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건 뭐 새로운 제품 이게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보다도 네트워크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관점 이동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회사에서 드라이브 투 5를 얘기했고 드라이브 투 우리는 누스킨은 드라이브 투 1을 얘기했어요. 누스킨 코리아는 그래서 이거를 좀 안 와닿으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업자가 전체 우리나라 사업자가 전체 2만 명이 되고 전체 매출액이 우리가 누스킨 코리아가 1조의 기업이 되고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걸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관점 이동을 해보자고요. 그냥 여기 사업 혹시 본인이 루비 이상이에요? 루비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루비 아니면 루비는 될 수 있겠어요? 올해. 그러니까 루비 이상은 될 수 있겠냐고. 그렇죠. 당연해요. 여기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그 정도 얘기하는 분이겠죠. 자, 그러면 나와 같은 루비를 내년까지 1명 정도는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게 가능하면 우린 루비 1조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루비 되는 건 가능하겠냐? 내가 루비를 나와 같은 사람을 1명을 만든 건 가능하겠냐?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리크루팅을 모든 사업자가 1명씩 리크루팅하면 지금보다 2배가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자가 리크루팅을 하지 않아요. 누가 리크루팅 하는지 아세요?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에요. 그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 누구냐? 루비예요. 즉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사람이 리크루팅을 하지 리크루팅 안 하는 사람한테 모두 다 우리 1명씩 리크루팅 하자라고 해서 리크루팅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루비가 내가 택한 그 루비가 되고 싶은 사람을 열심히 지원해서 루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리크루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도전하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즉 리크루팅을 하려면은 2발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포인트 리더 교육을 할 때 요새 지지난주에 포인트 리더 교육 여기 받아서 졸업한 분 계세요? 여기 계시나? 없나? 계속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설정을 해줘요. 설정을 해주고 그걸 하게 해요. 뭘 하게 하냐면 이걸 데리고 왔어. 이분이 나의 다운라인이야. 네? 이분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리크루팅 좀 애프터 미팅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제 아는 후배가 103호 강의를 들었는데 애프터 좀 해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혹시 3시 반에 시간 괜찮으세요?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만났어. 그러면 이제 103호 강의를 듣고 같이 앉았죠. 3시 앉아가지고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한 다음에 얘기 다 하고 한 3분 후에는 이제 가야 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 3분 정도 남았어. 근데 이분이 3분 안에 클로징을 해야 돼. 그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리크루팅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데모를 열심히 했는데 결제가 안 일어나. 그럼 데모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데모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애프터 했는데 클로징이 안 돼. 그럼 리크루팅 안 된 거예요. 관계만 좋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되면 또 똑같이 그냥 잊어버리고 원래 생활대로 해요. 클로징이 돼. 데모도 마찬가지거든요. 실험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제품 설명 다 했는데 결제가 안 일어나. 그럼 결제 안 일어나면 매출 안 일어난 거예요. 그 결제와 똑같은 게 리크루팅도 있거든요.
클로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로징을 하게 되면 두발 자전거를 딱 타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루비가 그거를 타는 사람이 루비를 만들 줄 아는 거고 그 루비를 만들게 지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비 숫자는 우리한테 관점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분한테 얘기했는데 본인이 루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본인이 한 명 정도는 루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역산해 보면 처음에 내가 루비가 되겠다는 건 적어도 5명 이상의 사업자가 된다는 거고 루비가 한 명 더 만든다는 건 적어도 10명 정도의 사업자가 된다는 거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2,000명의 사업자를 만들자 아니야 이제 2만 명의 사업자가 되겠다 뭐 1조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면 나한테 안 와닿지만 내가 루비가 되고 나와 같은 루비가 한 명 정도 만들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의 관점 이동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루비가 되고 사장님이 한 명의 루비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1조 기업이 돼 있어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냥 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앞으로의 KPI를 루비 숫자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당신네 그룹은 루비가 몇 명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300 프로모션 있잖아요. 300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루비가 만들어질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목표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명단 리스팅을 다 했을 거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도 다 아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바꿨어요? 응. 그래서 25주년이 되는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이 되면 25주년 트립을 갈 거 아니에요. 그 트립에서 우리나라에서 루비 숫자가 2,000명, 2,000 어카운트가 돼서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트립을 가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25주년에 우리의 꿈이 된 거예요. 같이 얼라이먼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00 어카운트 정도 중에서 과연 나는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해서 갈 건지 25주년이면 2021년이면 그렇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년 어느 정도까지 회사에서 발표를 하겠죠. 내년 2020년도 어느 기준으로 루비가 되시는 분들은 21년도에 이제 저 크루즈를 타겠죠. 2,000 어카운트가 한 명씩 추가해서 같이 가게 되면 4,000명이 타는 거예요. 4,000명이 가려면 어디 비행기고 뭐 어떻게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린 거예요. 일단 배는 띄웠거든요. 여기를 누구를 태워야 돼요. 그렇죠? 일단 배를 해놓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누구를 태워서 가야 될 거예요. 그 태우는 대상이 루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지금 우리 석세스 트립은 루비가 되면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돼야 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25주년은 특별하기 때문에 루비 이상만 되면 누구나 다 가게 될 거예요. 모나코에서 이번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25주년이면 2021년인데 좀 더 특별한 목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가 얘기하는 드라이브 투 파이브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자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와닿게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게 어떠냐. 루비 2,000명 어떻겠냐. 만약에 루비 2,000명이 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회사 임원진들이 막 회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얘기하는 걸 거야. 막 이게 돈이 걱정되잖아요. 막 이제 해보더니 만약에 사업자분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저희가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2,000명이 되는데 그 전에 갔다 온 유지 조건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 시점에서 루비 이상 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 다이아몬드였다가 지금 루비야. 괜찮아. 가는 거예요. 옛날에 루비로 트립 다녀왔어. 괜찮아. 루비 이상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숙제가 더 있죠. 4,000명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미스도 많고 그렇죠. 돌싱도 많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공동 등록한 주민등록상에 공동자로 막 등록한 사람만 가야 되겠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설득을 좀 더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됐지만. 그래서 누가 됐건, 아니 엄마 고생했으니까 이번 올해는 엄마랑 갈래. 아니면은 그러면 어때? 그렇잖아요. 일단 저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일을 성사시킬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애 둘 있으면 올해는 너 데리고 갈게. 내년에 너 데리고 갈게. 다음에는 엄마 데리고 갈게요. 당신 계속 말 안 들으면 못 데리고 가? 뭐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내가 꾸준하게 뭐 이렇게 2명씩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4천 명이 넘는 배를 빌려놨기 때문에 어찌됐건 4천 명은 타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조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2천 어카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2천 어카운트 이상이 상상해 보세요. 크루즈를 타서 저 갑판 위에서 여러분의 다운들과 같이 아니면 여러분의 내가 데리고 온 고생한 아이와 같이 저 갑판 위에서 4천 명이 드론을 띄워놓고 사진을 찍고 평생을 기억하고 나랑 같이 평생 같이 사업할 사람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면 아침에 내리잖아요. 배는 아침에 내려요. 내려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요. 구경하고 몇 시까지 타라 그래. 타고 이제 오후 저녁에 타면 밤새 가. 딴 데로 가요. 밤새 가고 또 밤새 가는 동안 또 놀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뭐 계속 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놀겠죠. 배에서 놀고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내려주면 또 거기 또 놀다가 오후에 또 들어오고 또 밤새 가고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꿈의 트립에 여러분들이 과연 나와 몇 명의 사업자가 같이 갈 것인가? 몇 명의 루비가 같이 갈 것인가? 루비는 누구냐? 내가 이 사람이 루비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루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냐?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리더들이 충분해요. 지금 방법은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어때요? 25주년 2021년 내후년인데 네. 올해 명단이 나왔죠. 올해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자기 밑에 루비를? 네. 올해는 나 플러스 나와 한 명. 그럼 내년에는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저기 탈 것 같아요? 2명 더? 그럼 4명? 아니요, 다 같이. 네. 네. 아직은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본인이 명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나와 루비 한 명이 있어. 내년에 나도 한 명의 루비를 만들고 이 사람도 한 명의 루비를 만들어서 내 어카운트 루비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담배를 50%만 끊었어요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담배는 50% 못 끊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시동을 딱 걸면 내가 내년까지 4명의 루비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2명, 내년에 2명 해가지고 4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를 올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올해 300만 원 프로모션 있고 할 때 그때 최대치의 숫자를 만들고 내년에 죽을 사람 죽고 그 다음에 후년에 타면 돼요. 그렇게 조직은 이게 뭔가 할 때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탁 올라가지 이게 2명이 되고 4명이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5명을 만들겠다 루비를 내년에 10명 해가지고 총 10명이 가겠다 이게 안 돼요. 10명을 만드는 건 언제 만들어지냐? 올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루비 숫자 여기구나. 루비 숫자로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 이제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모나코에서 얘기했던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 클릭하면 나올 거야 아마. 이게 뭐냐면
2021년도가 되면 뉴스킨 코리아가 오픈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주년에 특별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 어카운트의 루비를 만드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2,000 어카운트에 4,000명이 드론을 띄우고 트립에서 같이 사진을 찍을 겁니다. 한국에 늑연이 들어서 반드시 그걸 해낼 거를 약속드리고요. 저 또한 믿어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도에 드라이브 투 5에서 대한민국이 드라이브 투 1 1조의 기업이 네. 이렇게 이거는 자 전개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루비 숫자를 최대한 늘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자,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STP예요. 쇼더 플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다운라인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잠깐 애프터 해주고 말고 애프터 해주고 말고 이렇게 되면 이 많은 사업자들이 초기 진입을 해서 혹시 이런 상황은 안 드세요? 이 사람의 깨끗한 인맥인데 자꾸 이 사람이 그 인맥을 연습장으로 쓰는 듯한 느낌? 이걸 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쇼더 플랜을 하긴 하되 누구 중심으로 쇼더 플랜이 돼야 되냐면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쇼더 플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확률이 높은 리더 중심으로 리크루팅이 전개가 돼야 그 사람이 그 자기 인맥을 연습장으로 쓰지 않게 돼요. 한번 연습장으로 쓰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다시 그림을 그리려면 낙서가 된 거를 그리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리더 중심,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쇼더 플랜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점검되고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내가 두발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상위 확률 높은 리크루팅이 가능한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내가 같이 협업을 한다면 리크루팅 훨씬 더 루비가 되기 편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 다운도 루비가 되기 훨씬 편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소중한 인맥과 연습장을 잘 구별해야 돼요. 연습장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확률 높은 포인트 더 중심을 만나게 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는 STP가 돼야 돼요. 쇼더 플랜이 돼야지 내가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쇼더 플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장을 쓰지 못하게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쇼더 플랜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규 구매 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신규 회원이 등록이 되고 거기서 구매되는 회원이 사업을 안 하면 회원이 돼. 사업을 안 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305 하나에서 30에 대한 것도 바꾸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05 하나에서 30이 뭐죠? 30명의 애용자예요? 네, 30명의 가망 사업자예요. 30명의 사업자 STP를 하자는 거예요. 그 누구 중심으로?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네, 그래야지 이게 리크루팅이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셀 미팅이에요. 쇼더 플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뭘 합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자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미팅은 어떤 미팅이 셀 미팅인데 그게 그 셀 미팅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자꾸 많은 분들이 이 셀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꾸 트레이닝 하려고 그래. 사실은 트레이닝보다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변의 인맥을 연습장으로 쓰지 못하고 인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세라 사장님이 본인의 2대 사업자가 누굴 초대했어. 이분을 클로징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아 사장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저랑 2번 만나서 요 쇼더 플랜 미팅해요. 미팅해서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2번 만나서 이 사람을 동기부여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꾸 모아서 교육하고 가리키고 너 이런 세미나 들어봐라. 뭐 누구 어느 강사가 오는데 그 세미나 들어봐라 해도 그 세미나 듣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싸늘해져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이 사람 밑에 일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셀 미팅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걸 빙자한 이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으면 연습장을 많이 안 쓰게 돼요. 즉 능력 있는 포인트 리더가 이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쓰게 돼요. 셀 미팅. 그러니까 바로 일대를 만드는 일이 돌입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사람이 그만두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일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두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만둬요. 그렇죠? 되게 빨리 그만둬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요. 그럼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미팅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동기부여해 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데 중요한 미팅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가리키는 건 가리켜야죠. 가리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가리키는 걸 빙자한 이 사람의 일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가리키는 걸 빙자한 이 사람의 레그를 형성하는 것이 셀 미팅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가리키려고 아무리 이 사람을 뭐 8주 몇 주 이렇게 가리켜도요. 이 사람이 일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만두기 쉬워요. 그러면 그만두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일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만두기 전까지. 그러니까 셀 미팅이 이루어지면서 곧장 이 사람이 인맥 개발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네, 역량 있는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그래서 트레이닝보단 더 중요한 게 그만두기 전에 레그를 형성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족보 관리예요. 이 사람이 우리 다시 이제 이 얘기를 돌아볼게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처음 해서 셀 미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일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뭘 시켜야 되냐면 셀 미팅을 하면서도 족보 관리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초기 사업자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뭘 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는 게 족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여러분 조직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이 다운라인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셀 미팅을 시작했다. 그럼 셀 미팅 시작되는 순간 이 사람의 인맥 개발을 레그 형성하는데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 뭐 해야 다음 주까지 뭐 하세요? 뭐 배워오세요? 차라리 가리키는 건 뭐 들어오라 그래도 돼요. 누구한테 배워오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자꾸 셀 미팅하면서 트레이닝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인맥을 개발하는데 즉 숫자를 늘리는데 레그를 형성하는데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리더들은. 어떤 리더? 클로징이 가능한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러면 루비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와요. 이분이 아무리 뭔가 좀 부족하고 해도 본인이 누구를 초반에 레그 형성할 때는 계속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인이 능력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루비 레그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또 한 명이 데리고 왔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얼른 이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 이 사람이 일대를 만들어야지. 또 누굴 데리고 왔어? 얼른 그만두기 전에 일대를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중에 누군가가 이 밑으로는 알아서 본인이 배워서 그걸 이 밑에 자기 일대는 못해도 2차 인맥, 3차 인맥이 리크루팅 가능자가 나와요. 그게 레그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레그 리더십 포인트로 치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많은 레그를 형성한 리더가 하나가 아마 저일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 이 사람이 일대를 만두고요.
이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 이 사람이 일대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그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나오면 그제서야 그 포인트 리더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레그 중에 100만 장자 레그가 되게 많죠. 네, 100만 되게 많아요. 그 레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족보 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쇼더 플랜, 셀 미팅, 족보 관리. 그래서 한정적인 안내를 계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뭐 하세요? 뭐까지 해보세요? 배우는 거 뭐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누구 초대할 거예요? 그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확하게 한정적 안내가 돼줘야지 아마 이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라는 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루비 사업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리크루팅을 통해 되는 거지 소비자는 소비자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든다는 거는 논리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업할 때 소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자들도요 모든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않습니다. 리크루팅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리크루팅해요. 리크루팅 가능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벌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만 터져요. 이런 경우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사업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밖에 안 하지? 왜 저 정도면 저거보다 나 같으면 내가 저 자리 내가 저 상황이라면 지금 어떻게든 저거 할 텐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나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는 그냥 꾸준하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기획처럼 진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사업자 같지 않고 답답할 수 있어도 그런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요 정도만 이런 분들이 다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누가 다 접점이 누가 다 있냐 이런 루비 이상의 사업자들의 핵심들이 그런 다양한 분들을 수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또 루비가 되냐? 루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걸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비즈니스를 자기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루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가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야. 그럼 마음 먹잖아요. 그럼 충분히 루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충분하게 그 사람을 루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죠. 어떻게 알지? 연식이 좀 된 건데 이거 알면 알아요? 그래요?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이 말을 잘 모를 거고요. 또 연식이 된 분들은 이 말을 좀 알 거예요. 펌프를 해서 마중 나가는 물이잖아요. 그 마중물이 꼭 반드시 청정수여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중물의 역할만 충분하게 하면 돼요. 약간 물이 어떻게 혼탁해도 마중 나가서 그 다음 나오는 물 펌프에서 새로운 물이 꾸준하게 막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물이 뭐 반드시 청정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얘기하냐면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신규 구매 수는 이번 달 LOI 스쿨에 지난주에 LOI 스쿨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이경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LOI 스쿨 들었는데 최수경 사장님에서 몇 명 LOI 스쿨을 참여했고 조은숙 사장님이 몇 명 참여했고 이런 거를 이제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신경 써서 루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초대하는 거에 좀 신경 써서 팔로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드림 캠페인에 몇 명의 사업자가 참여하냐, 몇 건 이상의 하루 몇 건 이상의 컨택과 쇼더 플랜이 이루어지는가.
하루 몇 건의 셀 미팅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하루 몇 장의 족보가 업데이트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족보를 쓴다 그래서 꼭 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백지에 이 사람에 관한 생각을 내가 하나 메모해 놓는 메모장이에요. 그게 족보 한 장이에요. 이런 족보를 여러 개가 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다운라인 생기면 이 다운라인의 족보가 생기고, 이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누스킨의 목표 드라이브 투 5, 드라이브 투 1을 얘기했어요. 네트워크의 본질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드라이브 투 5, 드라이브 투 1이 특별히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내일 같지가 않으니 이 목표를 나에게로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걸로 좀 관점 이동을 해보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걸 루비로 본다는 거예요. 루비 숫자로만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루비 숫자보다 딱 2배만 해도 1조 기업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루비가 되고 내 밑에 루비 사업자 한 명만 나온다? 그래도 딴 거 신경 안 써도 그 역산해 보면 지금 내 매출액은 2배가 그렇게 되면 2배 반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2배 반이 돼 있고 이미 회사는 1조 기업이 돼 있고 2,000명의 루비 사업자는 탄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지현 사장님이 여기 보이는데 나는 저 트립에 20명의 루비 사업자랑 같이 가겠다. 그러면 1조 기업의 1%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큰 거죠. 평생 그 1% 주식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20명을 만들 때 정지현 사장님이 올해 10명을 만들고 내년에 10명을 더 만들어서 20어카운트 즉 40명이 저 꿈의 트립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올해까지 20어카운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리크루팅 능력이 가능한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몇 명만 포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그걸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짜로 김밥을 좀 싫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정지현 사장님 아마 김밥 싫어할 수도 있어 나중에. 진짜 내가 시간 투자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트립 만나고 셀 미팅하고 클로징하고 족보 업데이트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조직이 커지게 루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0명 만들고 내년에 10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언제 20명을 만들어야 돼요? 올해 25카운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탔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자전거를 탈주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착 올라갔다가 좀 털어내고 또 착 올라가고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막 논리적으로 막 둘이 내기시되고 이렇지 않아요.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00 프로모션 있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로의 관점 이동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향한 전개 방법 3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네, 쇼더 플랜. 쇼더 플랜은 누구 중심으로? 포인트,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즉 리크루팅 능력이 되는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동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크루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갖다 대기 바빠야 돼요. 대부분의 내가 루비가 되고 싶다. 그럼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 되고 한테 계속적으로 협업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셀 미팅. 네. 셀 미팅은 이 사람의 인맥을 연습장으로 쓰지 않게 이 사람이 인맥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메인이다. 트레이닝은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나머지 하나? 네, 족보 관리예요. 메모장을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메모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자, 팔로우 할게요. 목표를 위한 전개 쇼더 플랜, 셀 미팅, 족보 관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진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상위 포인트 리더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세요. 그럼 뭐부터 지금 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루비가 되고 싶은 명단이 4명이 있어. 그 4명 명단을 지금 쓰세요. 4명이 없고 지금
두 명밖에 없어. 그럼 두 명만 쓰세요. 두 명을 쓰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하면 그 사람의 인맥을 연습장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상위 스폰서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명단에 두 명밖에 못 가냐? 나머지 두 명은 어디 갔냐? 아직 등록 안 했어요. 아직 누스킨에 등록을 안 했다고. 진행하면서 다음 6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루비가 300만 원 타려면 최대 언제까지 루비가 되면 돼요? 네? 내년에 방콕 가려면은 8월까지 마감이 돼야 되지만 300만 원 프로모션은 그래도 11월 셋째 주까지는 가능해요. 11월 셋째 주 안에 내가 Q2를 마감시켜서 루비가 되면 11월 넷째 주는 그냥 유지가 되고 12월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구나. 알았어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지금서부터 신규 구매 회원, 신규 회원이 생기고 그 사람의 밑을 인맥을 개발하고 연습장으로 쓰지 않게 이 사람 주변의 인맥을 쇼더 플랜하고 포인트 리더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등록 안 한 사업자가 루비가 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되게 빨라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상위 포인트 리더들이 막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된다고요.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올해까지 얼마를 만들고 내년까지 만들고 하지 말고 그 인맥을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상위 포인트 리더들이랑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만큼 아마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나의 루비 이상의 트립 참가는 여러분의 의지만큼 될 거예요. 하여튼 그 생각을 1조의 기업 몇 명의 이그젝티브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뭐만 생각하자고요? 네, 루비 숫자만 생각하세요. 네. 내가 루비가 되고 나는 루비를 몇 명을 만들고, 그 루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업을 직업의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을 직업처럼 할 사람. 직업처럼 나의 직업이 누스킨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루비를 내가 어떻게든지 같이 지원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꿈의 트립에 다 참여하세요. 꿈의 트립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루비만 되면 무조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셀 미팅을 통해서 개발하고, 더 이상의 무슨 제품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하는 젖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젖소를 여러 명 만드는 아주 심플한 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저 트립에, 저 가판 위에 나랑 어떤 평생 친구들이 나랑 같이 있을 건가? 평생 친구잖아요. 오래전에 만났다고 그 사람이 평생 친구예요? 근데 지금 내 제품도 안 싸주는 초등학교 동창 그 새끼보다 내 제품 계속 내 조직에서 나랑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루비 사업자가 내 평생 친구 아니야? 오히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안 사주는 새끼도 있고요. 안 하는 아예 그냥 그런 애들도 그게 무슨 평생 친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루비예요. 루비 이상의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사업자 아니에요. 그 평생 친구들을 몇 명을 같이 갈 건가 꿈꿔보세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우비를 같이 만들고 상위 포인트 리더와 리크루팅 가능한 포인트 리더와 같이 소통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연습장을 쓰지 않게 쇼더 플랜하고 셀 미팅하고, 셀 미팅에서 인맥을 개발하고 족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꿈의 트립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평생 친구들과 같이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해주신 조규철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에너지 어쩌면 좋죠?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들 눈에서 레이저가 지금 거의 여기 뚫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설레셨어요? 크루즈 타셨나요? 누구랑 함께 타셨나요? 아, 저요? 네. 그쵸, 루비 파트너. 내가 루비가 되고, 이제 내 일대 파트너들, 그리고 내 이하로 루비를, 조직을 많이 만들면 그 평생 친구들하고 함께 크루즈 타시는 거 상상하셨나요? 네, 저는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해서 크루즈 타서 내내 술만 마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아침, 주말부터 저희는 설렜었거든요. 그 설렘이 사장님들 눈빛에서 나왔고, 경청하시는 모습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뒤에 계신 조규철 스폰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